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마케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한번 해봤는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봤던 실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닭고기 회사인 하림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은 하림이 엄청난 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작은 축산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림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마케팅 프로세스를 그대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결과는 오늘날 같은 큰 하림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품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림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첫 마디가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여러분들 고객 세분화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림의 닭고기 회사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분명히 남자는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성별로 구분하면 우리의 고객은 여자다. 두 번째, 3살 먹은 여자아이나 3살 먹은 여자아이나 병원에 누워 계시는 나이 드신 그 할머니분들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 고객이 있고 누가 핵심 고객이냐? 가정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부들이 우리의 고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1차 세분화죠. 1차 세분화. 2차 세분화가 들어갑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우리 핵심 고객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2차 세분화죠.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가 우리 1차 고객이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닭고기를 살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럴 때는 SNS 마케팅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할인점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가든지 주말에 가든지 남편과 또는 혼자 가서 쇼핑을 합니다. 할인점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나왔죠. 우리 고객은 여성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가 우리 핵심 고객이고 이 사람들을 구매는 주로 할인점 백화점에 구매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제품은 할인점 백화점에 물건을 갖다 놔야 되겠다. 우리 타겟이 이제 유통은 할인점과 백화점이죠. 자, 그렇다면 할인점과 백화점에 가서 다른 회사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차 우리가 이제 고객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고객을 확보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페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이라는 그러한 그 포털을 이용해서 꼬꼬댁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꼬꼬댁이니까 안성댁, 울산댁 하듯이 그 댁을 넣습니다. 꼬꼬댁이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10만 명 확보하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사람에 10명씩 알리면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핵심 고객을 1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사느냐를 분석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부가 사더라. 주부가 사고 주부가 요리를 하는데 마지막 먹는 거는 엔드유저라고 표현을 했죠. 마지막 먹는 거는 가족, 아이들이 먹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가 물건도 사고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장난감 같은 거는 주부가 삽니다만은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엔드유저가 구매자가 틀리는 겁니다.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소비자가 구매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에 와서 소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있습니다. 천하장사라고 아실 겁니다. 제품 사달라고 조르면 엄마는 사주기만 하지 먹지는 않습니다.
바이오와 엔도조가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품은 과연 뭐냐 얘기죠. 여러분 제품은 사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똑같은 건지, 사는 사람이 먹는 사람한테 사주기만 하고 먹는 사람이 의사결정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서 누가 사는지를 한번 해봤다는 얘기죠. 닭고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주부들이 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오는 엄마인데 먹는 건 아빠하고 아이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물건을 살 때 아이들이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게 영양자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점심 식사를 가자고 할 때, 점심 식사를 할 때 메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영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조직이 있으면 아무거나 먹자는 사람이 있고 뭘 먹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의 영향이 강하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누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누가 살 것이며 누가 소비할 것인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고 저도 분석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림에서 이걸 분석해 본 결과 제가 하림했을 때 소비자한테 물어봤죠. 닭고기를 왜 삽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놀라운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들 제품도 여러분 제품을 사는 소비자한테 왜 제품을 사는지 물어봤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안 물어봤을 겁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닭고기를.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닭고기 먹을 때는 탕으로 먹었습니다. 백숙. 큰 솥에 닭고기 집어넣고 둥둥둥 띄워서 그 닭고기 한 마리로 한 식구 먹을 때입니다. 제가 90년 당시에는 닭고기를 물어봤더니 전부 다 닭볶음탕을 하기 위해서 닭고기를 사는 겁니다. 닭볶음탕.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닭을 샀을 때 닭볶음탕을 해 먹으려면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죠. 제가 불편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닭이 안 잘라진다는 겁니다. 칼로 잘라니까 안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한테 답을 얻었죠. 아, 닭고기를 잘라서 주면 되겠구나. 그거를 절단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서 만든 제품이 절단육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한 걸 제가 없어졌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에 가서 어렵게 닭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닭고기를 절단해 주니까 너무 편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니까 시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게 됐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닭고기 회사가 할인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마케팅 답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닭고기를 옛날에는 저렇게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시장에서나 백화점에서나. 백화점에서 총각이 서 있으면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소비자가 오고 닭을 고르면 닭고기를 그 자리에서 8조각, 10조각을 내서 포장에 담아줬습니다. 자, 경쟁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지하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있습니다. 낙하균이 쌓입니다. 닭은 이미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모르고 사가고 있죠. 두 번째, 그 소비자가 거기서 칼로 닭을 잘라주면은 혐오감이 생깁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고 컨셉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닭을 미리 잘라서 그죠? 댁에서 집에서 요리하기 편하게 포장에 넣어서 포장을 깔끔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게 이제 포장육과 부분육이라는 건데 그거를 시장에 내놔서 지금은 여러분 백화점이나 할인점 가시면 모든 제품이 할인을 포함한 경쟁사가 다 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지가 불과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실전을 해봤더니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소비자, 고객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시장의 흐름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과 구멍가게에서 백화점 할인점으로 바뀔 때입니다. 20년, 30년 전에. 지금 다시 또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쯤은 할인에서도 저 포장 단위를 반으로 조회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먹고 혼자 버리기 때문에 저 포장도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시장과 고객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20년, 25년 전 이야기고, 자,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여러분 제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욕구를 알아야만이 소비자에 맞는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마케팅 실전 사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느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실감이 가는 내용일 것 같아서 실전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제품을 이 할인 사례를 놓고 한번 똑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마케팅의 답은 고객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고객한테 많이 물어보고 고객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넣어서 제품을 기획할 때 성공하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